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음, 이게 제목이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과학하는 동료들,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지원해주는 세금 내는 납세자들, 그다음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이 세금을 잘 써서 과학 지원을 잘 해주는 분, 그다음에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로고들은 제가 이랬거나 아니면 같이 협력했던 기관들 그 로고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발표할 이 연구 결과는 대부분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제 동료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부총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까지 하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런 거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이 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가 나빠지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걷기가 어려워지고 직업 포기하고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몸도 쭈그러듭니다. 근데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도 않고 당뇨가 생기고 종양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트맨이 얼마나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가 제가 어릴 때도 배트맨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배트맨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박쥐 인간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생명, 게놈, 노화인데 생명이 뭔지, 게놈이 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500년 정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주는 140억 년 정도 됐습니다. 빅뱅이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보시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40성, 34성 이렇게 쭉 10의 마이너스 30이 순간 찰나죠. 급격하게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고 해서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DNA도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을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팽창을 해왔습니다. 이 안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겠지만 생명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게 이 우주의 본질이 뭔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뭔가 근데 제 생각에는 생명은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왜 도체도 아니고 반체도 아니고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해요. 반도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에 있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면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스위치를 만드는 게 그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생명도 반도체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우리 몸도 반도체고요. 이 말하면 밖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신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프로세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뭐 수조 아니면 수십조 개의 이제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생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사실은 일종의 이런 신호 처리하는 정보 처리고 그 생명은 정보 처리체입니다. 그걸 이제 시각화하면 이런 식으로 회로로 되어 있고요. 그 스위치들이 모이면 회로가 됩니다. 근데 그 회로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박스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모이면 티슈가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프랙탈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끊임없이 프랙탈 하고요. 그 프랙탈한 이 박스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진화를 해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뭔가 옛날에 조그맣고 원시적인 것에서 좀 커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핵심은 이제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 진화해 옵니다.
그래서 그 진화의 핵심이 우리 보통 게놈이라 그럽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게놈이 있어서 그 정보가 저장이 되고 복사가 되고 저장이 되고 복사되고 하는. 그래서 진화의 주체가 되는 게 이제 정보덩이고 그게 이제 게놈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게놈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란 누구냐, 내가 뭐냐,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은 자기 게놈인 겁니다. 그 게놈은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뒤가 있습니다. 시간도 앞뒤가 있고 우주도 앞뒤가 있고 게놈도 앞뒤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앞과 뒤가 있다는 게 우주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상 뭔가 앞과 뒤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서열이고요. 그래서 앞과 뒤가 있는 서열이 우주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어렸을 때 보면 보면 서열이 쭉 화면에 내려가죠, 그죠?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서열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게놈을 연구한다는 건 서열을 연구하는 겁니다. 서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호 ATD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열을 사실 한국 사람이 DNA를 최초로 해독을 했으면 생어가 아닌 케임브리지 생어가 아니고 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엇을 붙였을 건데 영국 사람이 하는 바람에 ATGC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TGC로 이제 표현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황물질이 뭐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열로 되어 있고 이 서열은 외계에 가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황물질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서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 게놈은 DNA로 이루어져 있고 DNA는 염색체 안에 있고 염색체는 세포 안에 있고 세포가 다시 이제 사람을 만들고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해독을 했습니다. 영국이 케임브리지에 있는 MRC 센터에서 게놈 해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에. 그래서 미국이 또 따라 붙어서 둘이 같이 하기로 해서 2001년도에 세계 최초 인간 게놈 지도가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과학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하고 다른 공동 연구하시는 많은 교수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지노를 만들었고요. 이 표준 지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생로병사를 결정짓는 모든 정보가 여기 있고 이거를 비교함으로 해서 약을 개발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고 미래의 자기 생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열을 해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케임브리지에서 만든 생어가 만든 생어 기법이라는 걸 오랫동안 쓰다가 그게 너무 비쌌습니다. 한 사람 하는데 4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차세대 해독기. 차세대를 하면 생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란 뜻이고 이런 기기를 써서 만듭니다. 그 기기를 통해서 만드는 결과물은 서열인데 그 서열의 요점은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까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내는 거죠. 그 순서가 다른 것에 따라서 흑인도 되고 동양인도 되고 자기가 어떤 게놈 이 순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일종의 사주팔자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걸 게놈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게놈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사주팔자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주팔자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이 게놈 연구를 하는데 머릿속에 가장 좋게 이해하는 방법은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게놈 서열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일종의 지도 같은 걸 얻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지도가 이런 겁니다. 그 지도가 정밀하고 정확하면 거기에 대한 예측도 정확해지고 행동도 정확해집니다. 제가 이 지도를 갖고 온 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좀 생각을 해보라고 갖고 온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지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거죠. 직업, 친구, 사회, 미래 이런 거에서 자기의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체계를 가지라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이제 그거 가르쳐 주는 게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지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있는 이유는 600년 전에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지도를 만들 때 그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국이 중간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그 옆에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요. 이 밑에 일본입니다. 저 옆에 가면 아프리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로마까지도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뒤에 어디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가 완전히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600년 전에는 진짜로 한국이 이렇게 큰 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큰 그림을 바탕으로 전쟁도 하고 정치도 하고 물류, 상업,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지도가 정확하고 훌륭하고요, 원대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이 지도라는 게 꼭 지역 그거에 얽매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어떤 잠재력,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따라서도 많이 바뀝니다, 이 지도가. 그럼 오늘 좀 줄였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는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경제력, 군사력,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일본이 이렇게 작았던 이유는 이제 우리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도덕질하는 외구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회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지도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김정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정확하게 지도고, 위성 지도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하면 지도가 정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지도가 나오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정확하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80년, 100년 살 때 자기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하고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게놈 지도를 써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극질본 극노화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이런 걸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죽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장례식을 딱 한 번 갔습니다, 태어나서 이때까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친구 외에는 저는 우리 할머니 장례식도 가지를 않았고요. 장례식 가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싫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거슬리고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래서 노화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픈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꿈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놈 지도를 통해서 극질병 극노하는 게인데, 이런 지도를 아마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급성 늑대병이라고 해서 이게 감염이 되면 이빨 나고 털이 나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싶으시고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영화에 나옵니다. 언더월드 이런 영화 보면 이런 영화가 나오죠. 물리면 한 15일 정도 지나서 보름달이 뜨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여러분의 게놈이 바뀌어가지고 늑대가 되는 거예요. 15일 만에. 엄청난 게놈 변화가 바뀌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호랑이, 사자, 고래가 있으면 우리 인간의 약간 농담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병 걸린 동물들입니다. 게놈병 걸린, 호랑이 게놈병, 사자 게놈병, 고래 게놈병 걸린. 늑대병은 15일 만에 되는데 이런 게놈병에 걸리려면 몇 천만 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래가 되려면 한 9천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게놈 지도를 갖고 와서 각 이 생물들의 차이를, 아까 차이점이 그랬죠?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그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왜 호랑이가 흰지 아닌지, 사자가 흰지 아닌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아까 게놈 사자 팔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점 하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자가 흰 이유는 게놈상에 한 30억 개의 그 서열에 점이 하나가 딱 바뀌면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 눈 색깔도 바꾸려면 점 몇 개만 이렇게 바꾸면 눈 색깔이 파랗게 되거나 노랗게 되거나. 호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눈표 보면 고산지대에 사는데 여기 자기 단백질 중에 하나, 유전자 중에 하나, 이파스1 유전자가 하나 딱 바뀌면 고산지대 3,4,000m에서도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마라톤 잘할 수 있듯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있고, 두더지도 저게 조금 바뀌면 살고 있고, 고래가 이빨이 없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게놈에서 망가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고래는 200년 넘어 사는데 왜 그러냐면 DNA가 고장이 나면 고쳐버립니다. 잘 고칩니다. 여러분은 DNA가 고장이 나면 잘 못 고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이 고래는 잘 고칩니다. 그래서 그 고래 유전자가 잘 고치는 유전자가 ERCC1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의 몸에서 끼워 넣으면 고래처럼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가지고 맘못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끼리와 맘모스의 개놈은 다 알려져 있고 코끼리 세포를 갖고 가서 그걸 조금씩 맘모스화 시켜서 바꾸는 거죠. 여러분의 조상들은 옛날에 호랑이하고 곰을 사람으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늘하고 쑥만 줘갖고 100일 동안 동굴에 가다 놓고 100일 만에 게놈을 빨리 바꿔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동굴에서 마늘하고 쑥만 써서도 여러분이 게놈 공학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전자, 게놈 연구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진로가 걱정되면 게놈 하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대학 진학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생물을 하는 학생들이 한 반 정도는 게놈 쪽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게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급성게놈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암입니다. 암은 1, 2년 만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까 늑대나 호랑이처럼 다른 종이 생기는 겁니다. 급격하게 염색체 수가 바뀌고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다른 종이 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거는 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떼내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암과 이제 정상세포, 이거는 이제 이게 정상세포면 암세포가 그 옆에 있고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다른 생명체입니다. 아예. 보시는 바치 생긴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암하고 정상인과 차이를 유전자를 잘 밝혀내면 그거를 표적을 해서 약을 줘서 그 차이점을 공격을 하면 암이 죽는 거죠. 그걸 이제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함제 개발을 위해서 게놈을 분석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 같은 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절제했던 이유는 게놈을 보니까 그런 유전적인 성향이 크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만성게놈병이 뭐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맨 첫 슬라이드에 어떤 병이냐면 그게 노화입니다. 이 병은 이때까지 인간이 못 고쳤다는 병이고요. 언젠가는 고칠 겁니다. 시간 문제고 결국은 천천히 우리 게놈이 뭔가 바뀌면서 젊은 상태를 이루고 나가는 과정이 이제 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가 한 3, 40년을 사는데 30몇 년을 사는데 이 두더지는 사람으로 치면 500년을 사는 겁니다. 4, 500년 사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아까 게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이고, 저는 과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쪽 분야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생각의 방식과 절차와 그 지식입니다. 지식까지 포함한. 그래서 과학만큼 강력하고 인간적이고 뭐 아름다운 학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구 문명의 과학의 완성지가 어디냐면 케임브리지입니다. 저는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케임브리지 뭐 명문대 저는 그런 명문대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사실 이제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그 대학이 다 다르고 뭐 그런 거지. 그걸 뭐 명문이나 줄을 세워가지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이나 어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까 지도가 잘못되면 그 이상한 판단이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명문대니 뭐니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사람들 보고 뭐 무슨 이렇게 명문 사람, 뭐 명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인생에서.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학 문명의 완성지가 이제 케임브리지, 그게 뉴턴, 뭐 다윈, 뭐 알란 투어링, 컴퓨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과학 배우고 계실 건데요. 과학 선생도 있고 뭐 여기 뭐 과학 교수도 있고 뭐 과학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뭐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뭐 문제를 잘 풀고 뭐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과학은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사상 체계고요,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과학의 핵심이 뭐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비판적이라는 말이 돼갖고 이게 어감이 잘못됐는데, 사실 영어로는 크리티컬하다는 겁니다. 크리티컬한 거는 굉장히 중립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가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지 않았을까? 그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게 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삐딱하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거를 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구글이나 가서 잘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학의 핵심입니다. 크리티컬 띵킹. 여러분이 크리티컬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 있죠. 큰 지도.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려야 되는 그 지도가 여러분만의 것이 되고요. 또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옵티마이즈된 굉장히 정밀한 훌륭한 지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사는 거죠. 그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그 지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만드는 그 사상 체계는 그 지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최적화되어 있고 다른 데서 뺏겨온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막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처세술에 아니면 뭐 고사성어 이런 거 몇 개 주워 들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비판적인 과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오리지널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이제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갈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제 경험을 이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약간 반농담 삼아, 그리고 또 실제로는 어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말을 함부로 듣지 마라. 둘째, 선생 말을 함부로 듣지 마라. 교수 말도 함부로 듣지 마라. 선배, 친구 이런 사람 말을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위험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북한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가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울고불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신병자들이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타가서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설사 선생이 어떻든 교수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어른들이 어떤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설사 잘못된 걸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유출을 해서 좋은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보면 나쁜 선생이 없었는데 뭐 훌륭한 선생도 많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보면 굉장히 뭐 악명 높은 선생도 있었고 뭐 못된 선생도 있었고 뭐 재미없는 선생도 있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인생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 중에 절대로 자기한테 다 맞는 그런 선생이나 친구나 가족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자기한테 좀 안 맞으면 그 과목 싫으면 뭐 수학은 빵점 나오고 뭐 영어 빵점 나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교육의 주인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이나 뭐 교수나 뭐 친구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생님들도 앉아 있을 텐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가르칠 때 힘든 저도 그렇지만 그 강의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학생이라도 열심히 들어주는 학생이 있으면 이 세상 어느 선생도 열정이 생깁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로 진지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퀘셔닝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